오늘은 이점 투시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1점 투시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복습차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은 모든 투시기법에 웬만해서 통용이 되는 거니까 약간 익혀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법칙, 자, 우리가 투시를 그릴 때는 눈높이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병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물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눈높이와 일치하는 공간에서 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윗면이나 아랫면은 보이지 않겠죠? 이 시점에서. 그러면 옆면이 보이겠죠? 눈높이가 거의 일치하면, 관통하고 있으면. 근데 반대로 제가 눈높이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윗면이 강조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눈높이가 낮아지면 이 물체의 바닥면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겠죠. 바닥. 그런 식으로 물건은 분명히 같은 거였는데 눈높이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자 하는 어떤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물체로 제가 어떤 조그마한 물체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 되게 넓은 어떤 지평선이 보이는 공간이면 이 도화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려놔야겠죠. 그러면 내가 관찰하고 있는 눈높이가 이 지평선과 일치하게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넓은 어떤 논밭이 있는 곳이라든지 바다가 보이는 이런 그런 공간에서 끝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지평선 혹은 수평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과 일치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법칙. 눈높이는 지평선 일치. 이게 첫 번째였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투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가 들어간 형태로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소실점이 몇 개냐를 의미해요. 저번에 1점 투시라고 했으니까 소실점이 그때는 하나였겠죠. 이번에는 2점 투시니까 두 개가 될 건데 이 소실점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서 막 캔버스 여기저기 아무데나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1번 법칙이라고 했던 이 지평선 있죠. 여기에 귀속시켜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화지에 나는 이 정도 눈높이로 그려야지 그림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으면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은 제가 예시를 위해서 여러 개를 찍었지만 1점이라면 하나만 찍었겠죠? 2점이면 두 개를 찍고 막 이런데 이렇게 막 중구난방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얘들은 최초의 그 눈높이인 지평선에 지금 귀속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실점 2번 법칙. 소실점은 눈높이에 귀속한다. 자, 그리고 소실점은 1점, 2점, 3점 투시에 따라 개수가 증가한다. 그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법칙. 소실점은 눈높이에 귀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건물들은 어떤 사각형 형태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직선적인 그런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는 세 번째 법칙인데 이 그림상에서 최초에 잡은 이 눈높이 요 선 요거 그 다음에 수직선 요렇게 가는 애들 90도 각도를 가진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 이렇게 가는 애들 있죠. 이렇게 이런 애들 얘네 두 개는 90도 각도예요. 요 두 개의 선을 제외한 각도값을 가진 모든 사선 3번 법칙. 각도값을 가진 모든 사선은 이 소실점에 귀속해야 돼요. 소실점에 귀속한다. 요 내용들은 제가 1점 투시 얘기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샘플로 한번 그려볼게요. 눈높이를 처음에 정한다고 했죠. 눈높이를 정한다. 나는 한 이쯤으로 해야지. 자, 이때 1.2시에서 우리가 소시점 하나만 찍었는데 이번에 2점이니까 두 개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다 찍느냐, 저는 여기다 하나, 여기 1번 1점, 여기다 또 하나 2번 2점. 그러면 소시점이 두 개죠. 그럼 2점 투시인데, 자, 1점 투시는 소실점이 하나다 보니까 소실점 간의 거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2점 투시부터는 소실점 간의 거리가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실점 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진 도형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육면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와서 이런 식으로 육면체를 그렸어요. 이렇게. 지금 눈높이를 기속하고 있기 때문에 옆면밖에 안 보이죠. 지금 모서리를 기준으로. 자, 근데 만약에 소실점과 지금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형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형을 크게 그리면 소실점과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면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번엔 같은 영상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꽉 찰 정도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실점과 물체의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 2점 투시에서는 소실점과 물체가 멀어질수록, 소실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이 도형을 구성하는 이 사선의 각도가 완만해져요. 그죠? 근데 물체가 커지고 소실점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가팔라지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투시가 완만했다가 점점 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투시가 과해지면, 제가 샘플을 준비했거든요. 자, 여기 샘플에서 보시면 요런 것들은 되게 완만한 거예요. 지금 각도가 완만해서 어때요? 지금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분위기상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요런 걸 쓰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과한 투시를 넣으면 요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투시가 과하다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그 형태 혹은 면들이 좁아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을 설명하는 데는 좀 부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만든다거나 뭐 게임 원화에서 3D를 만들기 위한 원화 시트를 만들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투시를 과하지 않게 넣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연출이에요, 영화 연출 혹은 웹툰 같은 데서 뭐 그 건물을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독특한 또 느낌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것들, 요런 애들도 보시면 여기 몇 개를 더 샘플로 그려볼게요. 2점 투시 이용해서. 우리 1점 투시 했을 때 기억나세요? 점 하나에서 사선들이 시작됐죠. 여기서는 점이 두 개인데, 이때 모서리를 기준으로, 육면체를 그릴 때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쪽에 가까운, 이쪽을 바라보는 면들은 이쪽 소실점에 귀속되고, 이쪽에 가까운 사선들은 이쪽 소실점에 귀속되거든요. 1번과 2번.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서 육면체를 가기 위해서 사선을 끌어옵니다. 자, 여기서 무수히 많은 사선들이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그리면 도화지가 빽빽해져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눈높이가 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눈높이보다 위에다 물체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밑면이 보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선에서 이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수직은 그 육면체에서 가운데를 가르는 모서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고, 나는 육면체 길이를 한 요 정도까지 할 거야. 그리고 가운데서는 이렇게 갈 거야. 여기도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육면체에서 양쪽 면이 나온 거예요. 이쪽 면 하나랑 이쪽 면 하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가운데를 가르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면들에 대한 이 사선의 각도는 이쪽에 가까운 이쪽에 귀속된다고 했죠. 반대로 이쪽을 바라보는 사선의 각도들은 이쪽에 귀속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밑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가면 완성이 바로 돼버리죠. 여기가 바로 밑면입니다.
눈높이보다 높기 때문에 밑면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눈높이에 귀속된 아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눈높이에 귀속해서 자, 이쯤에서 한번 만난다고 칩시다. 만났어요. 가운데 모서리 찍고 눈높이에 귀속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간에 걸쳐서 나가겠죠? 나오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또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옆면이 있고 윗면과 밑면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오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해서 여기를 투영하는 선을 만들고 싶다면 이번에도 크로스 그렇지만 요 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점점점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 중간에 끊긴 형태로 그죠? 이게 뭔가 투명한 물체를 그리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 살짝 지워주시면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보다 밑에 있으면 밑면이 나와야 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눈높이보다 밑에 자 여기서 또 선을 끌어옵니다. 오고 만나고 수직선 형태 가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고 깊이는 나는 한 요 정도만큼만 갈 거야. 그 다음에 윗면을 이어주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옆면 두 개에다가 윗면이 보이네. 윗면이 잘 나오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투시는 처음에 잡은 소실점만 잘 잡고 그 기준을 계속 지켜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번 연습해 보시면 투시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아마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기초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